1월 말이 되면서 스마트 머니들이 올해의 투자 전략을 발표하며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스마트 머니들이 여러 섹터와 종목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금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올해의 리더 주식들과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할 주식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채 금리는 현재 4.5% 부근에서 지지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4.2에서 4.8% 수준의 횡보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가 더 하락한다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S&P 500은 지난 금요일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오늘도 갭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강화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이 여러 곳에 자금을 분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동안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요일까지는 초기에 많은 자금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스닥은 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뒤 오늘 다시 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 전반에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며 스마트 머니들이 AI 관련 섹터에 다시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주는 금융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파월 의장 발표 이후의 하락세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입니다. 반면 소형주는 여전히 파월 의장 발표일의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형주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소형주 투자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섹터 전반으로 자금이 흩어지며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22일째 공포 심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이 마지막 공포 심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포 트레이딩을 통해 투자하셨던 분들은 현재 상당한 수익을 얻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수익 목표치를 설정해 수익 실현 후 개별 주식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QQQ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하며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투자자라면 이미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에 재투입되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S&P 500의 상승 모멘텀이 아직 시장 전반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라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남은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이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이미 지난주에 금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공유드렸습니다. 예상대로 금이 정고점을 돌파하며 정배열을 시작한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 매수 시그널에서 매수한 뒤 정고점 돌파 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성장주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의 느린 상승 속도가 부담스럽다면 굳이 금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대체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에 일정 자금을 배분해두기 때문에 금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 주식들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주의 급격한 상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마이너스 1.72% 하락했지만 단기 매수 시그널에서 돌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추세를 유지하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 친구들 중에서는 로빈후드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빈후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메가캡 빅테크 친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단기 모멘텀을 되찾으면서 여전히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눈여겨보며 지켜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글은 몇 주째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를 오가며 저점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신호를 보여줍니다. 아마존은 지난 9월부터 진정한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단 한 번도 하락 붕괴하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며 오늘도 또다시 돌파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미국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메타는 예상대로 횡보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화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명확한 매수 타점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내내 다소 힘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021년 전고점인 414달러를 유지하고 있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적 발표가 테슬라의 추세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102%의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갭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서 여전히 100% 넘는 주당 순이익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제가 어제 내일 장시작 후 1시간 뒤에도 돌파가 유지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저희 전략을 공유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프리장 갭 상승을 보여주고 장시작 이후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기존 물량을 조금씩 덜어내는 모습으로 보이며 추가 매수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험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탁월한 실적과 펀더멘털을 자랑하는 빅테크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갭 상승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전 횡보 과정에서도 저점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저점이 415달러 근처에서 형성된 만큼 곧 있을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 추세 전환을 기대해봅니다. 애플은 주주들에게 다소 아픈 상황입니다. 어제 숏 시그널이 발생했으며 애플을 숏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옵션을 통해 약간의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실적과 시장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섹터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역시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가 가장 많이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어제 에너지 섹터 자금을 빼서 이미 소비재로 갈아탔는데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에서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에너지 섹터의 추세는 한풀 꺾인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일 관련 주식들 역시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일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켜보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천연가스 친구들도 그동안의 엄청난 상승 후 처음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은 아니지만 이제 자금이 기술주로 다시 돌아가면서 헤지펀드들이 자금을 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에너지 주식들은 쉬지 않죠. AI 에너지 주식들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빠지고 조정이 끝나기 전에 먼저 오릅니다. AI 관련 주식들은 자금이 단기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올해 내내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 관련 주식들도 약간 힘이 닿은 모습입니다. 이제 상승분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갈 때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여기까지 상승분이 다라고 생각하며 당분간 횡보를 기대한 뒤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한 인터랙티브 브로커는 롱텀 리더로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갭 상승을 보여줬는데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장중에서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월 초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매수했으면 모든 상승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관련 주식들도 지난주 내내 오른 만큼 이제 조금씩 힘이 닿은 모습입니다. 힘이 닿았다는 건 단기적으로 쉬어간다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자금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 주도주들이 돌아왔습니다. 반도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의 계좌가 다시 한번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한 소프트웨어 ETF에 다시 한번 자금을 넣었고 이 자금에서 개별 주식을 선택할 때마다 ETF에서 자금을 빼서 개별 주식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저는 팔란티어가 조금 더 쉬어가길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쉬고 횡보한 뒤에 돌파하길 바랐는데 너무 빨리 돌파한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매수 시그널이 났을 때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같이 공격적인 날에 매수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대세 상승장의 일환으로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단기 상승 모멘텀을 되찾으면서 나스닥 중심의 투자가 다시 시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리더리스트에 있는 리더 주식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즉,
자금이 한 주식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자금 흐름 속에서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리더 주식들 중 하나씩 꼽아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개별 투자자로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